안녕하세요.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특히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와서 가을 하늘을 못 보았는데 오늘은 나오다 보니까 다시 그 맑은 가을 하늘이 되었고 10월의 마지막으로 나가가지고 있죠. 10월의 마지막 날. 예전에는 추억이 어렸던 날짜인데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슬픈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이런 날이면 공원에 나가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가을을 즐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 절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그 아는 지식과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허리 협착증이에요. 예, 허리 협착증을 말씀드리기 앞서 허리가 어딘가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 여기 이제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온 척추의 구조이죠. 여기 보시면 목뼈는 7개, 흉추는 12개가 있는데요. 요거 갈비뼈가 다 붙어 있어요. 갈비뼈가. 그런데 이 요추는 갈비뼈가 붙어 있지 않죠. 5개가 존재하고요. 천추도 5개가 붙어 있는데 얘네는 엉덩이 천자예요. 얘네들이 아니죠. 이 천추는 5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추도 몇 개의 뼈가 붙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7, 12, 5, 5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신경은 팔이 하나, 그러니까 목에 8번 신경이 있어서 8, 12, 5, 5, 1이 되겠습니다. 그 척추는 여기 가운데로 요게 척추관이라는 게 중심에 척추관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이제 착착착착착 쌓아 올라가 있는 구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추간판이라고 디스크, 척추 사이에 있는 판때기다. 디스크. 영어로 디스크가 판 아닙니까? 그 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는 여기 제가 화살표로 한데 여기는 이제 신경구멍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어디부터냐? 갈비뼈가 붙지 않은 척추뼈를 의미하고 5개가 있습니다. 허리 아래는 천골이라고 하고 이걸 엉덩이 척추란 뜻인데 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와 엉치 쪽으로 통증이 생겨요. 엉덩이하고 엉치는 이제 양 엉덩이 사이를 엉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허리와 엉치 통증, 엉덩이 통증은 이게 같은 원인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지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게 그냥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밑에 다리까지 저려오는 일이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허리에서 디스크에서 신경을 누르면 이게 다리가 저려와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다리만 저린 분도 있다는 거죠. 방사통이라는 거는 방사한다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레이디에이션. 그러니까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죠. 영어로 레이디오라고 그러잖아요. 라디오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라디에이션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통. 방사능을 라디에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여기에는 그냥 퍼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통증이라는 건 신경을 따라서 퍼져나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게 다리 저리고 막 허리 아프고 이게 막 같은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고서, 자기 병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 다리 저리기만 하고 허리 아프기만 한데 이게 같은 병이란 말인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협착이라는 게 무엇이냐? 협착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시면요. 영어로는 이제 스테노시스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에 협착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협착하다란 말을 쓴대요. 좁을착이에요. 좁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 이거를 협착하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응용한 말로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을 협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여 있는 사정이 아주 협착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예전에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는 더 정말
나라가 협착했었죠. 협착한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좁아져 있는 걸 단어를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상보다 좁아져 있는 것을 협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 이 협착이란 말을 써서 어떤 아까 그 관이죠. 이렇게 파이프, 관이나 구멍 아니면 이와 유사한 구조물들이 안쪽이 좁아진 상태를 협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협착은 그래서 좁아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보다 좁아져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협착의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협착이라는 게 있는데 협착의 기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보면 CT를 찍으면 뭐 10mm 미만일 때 절대적 협착이고 10에서 13mm일 때 상대적 협착이다. 어디냐 하면은 협착은 두 군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서는 요 가운데 척추관, 그다음에 신경 구멍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래서 중심이 좁아져 있는 거는 중심 척추관 협착이라고 부르는데 그거가 이제 10cm, 10mm가 안 되면 절대적 협착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좁아져 있으니까. 10에서 13mm일 때는 대충 괜찮다. 요겁니다. 신경공 협착. 여기 보면은 이제 옆에 그 나와서 여기 나오는 게 위아래로는 15mm, 폭으로는 5mm 이하일 때 신경근이 압박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좁아져 있으면 협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착의 기준은 당연히 이게 그 해부학적인 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되게 헷갈리는 말씀을 드릴 건데 협착증이요. 협착증은 협착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서 보행장애와 신경장애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면 해부학적 협착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병이 아닙니다. 허리 안 아프고 다리 안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통증이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견디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분은 협착이 작아도 협착증이 엄청나게 나타나겠죠. 반면에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고 뭐 별로 이렇게 힘든 일 안 하시는 분은 협착증이 좀 심해져도 별 증상이 없어서 그냥 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으니까 수리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병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 그리고 여기 또 더 헷갈린 건 뭐냐면 반대로 협착이 심하지 않아도 증상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좁아져 있는 게 조금 좁아져 있는 것 같은데 증상이 심할 수도 있어요, 되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상대적으로는 심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무지하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협착증? 협착증 대체 뭐지? 협착 좁아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오세요, 환자분들이. 저 협착증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럼 증상이 뭐가 있는데요? 평소 때는 안 아프다가요, 무리를 좀 하는 것 같으면 무거운 걸 들고 나면 허리 좀 아프고 다리 좀 저린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협착증이라고 부르진 않죠.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좁아져 있다. 협착이 있는 분은 맞는데 협착증은 없던 거죠, 그런 분들. 그래서 더 헷갈리는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협착은 오겠죠.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니까 신경 구멍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착은 오는데 협착증은 아니에요. 협착증은 디스크 탈출증이랑 증상이 다르고 부르는 게 좀 다릅니다.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협착증은 아니에요. 왜냐? 협착증은 디스크와 주변 조직이 같이 병이 들어가지고 신경을 같이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젊은 분들이 디스크 탈출증이 오면 디스크만 좀 탈출돼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협착증은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병이 이게 디스크 탈출증과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뉜 분도 있어요. 걸으려고 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아파오기 시작해요, 다리가. 치료제는 당연히 혈액순환제죠. 뭐 정확하게 하면 혈관 확장제라는데 협착증 치료제는 리마프로스트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착이 두 부위가 있어야 보행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게 되게 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임상 증상이 생길 때, 특히 걷지 못할 때,
그걸 협착증이라고 부르고요. 뭐 협착증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다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와 굉장히 비슷하다. 결국은 디스크가 나빠지면서 협착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리 협착증의 수술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맨날 나오는 건데 견딜 수 없는 통증. 아, 나 아파 죽겠습니다. 아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행장이 500m, 500m, 50m? 아니 500m 못 걸으면 뭐 수술해도 되는데 나는 500m 못 걸어도 살래 그냥 대충 살래 그런 분도 있죠. 네.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수술해야 될 게 있긴 있네요. 여기 대소변장애 너무 눌려가지고요 대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수술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은 어떨 때 하냐? 통증이 심하고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에 수술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이거? 디스크 탈출증. 그렇죠. 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언제 하나? 통증이 심하고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 점점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럼 수술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탈출증하고 허리 협착증하고 수술 기준이 결국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다른 건 허리 협착증은 수술을 못하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슬픈 얘기인데 현재까지 나온 수술이 조직을 재생하는 수술법이 아니에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멀쩡할 때보다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만들게 돼 있어요. 뭐 장애인까지는 아니라도 예전에는 뭐 장애인이라고 분류가 됐었잖아요. 뭐 디스크 수술 받고 그럼. 요즘은 장애인은 아닌데 어쨌든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가 좀 있긴 있어요. 옛날보다 활동이 떨어지죠. 그래서 수술 받고 나면 또 이거 인접분절병이라는 것도 또 와요. 그래서 수술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거죠. 인접분절병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술한 다른 부위가 아파오는 병. 인접한 다른 부위가 아파오는 병을 인접분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허리 협착증은 놀랍게도요. 대다수나 여러 가지 논문들에 의하면 약물이나 주사보다는 수술이 좀 효과가 낫다라는 연구가 많아요. 연구가 많은 거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효과가 많다라는 연구가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수술이 결국은 조직을 재생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몇 년 뒤에 다른 데가 또 인접분절병이 와가지고 수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100% 확립된 치료법은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소변 장애 정말 못 걷고 너무너무 아픈 분들은 수술이 확실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내가 이거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저 병원에 가니까 안 한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한다. 왜 의사들끼리 말이 다르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통증이라는 거는요. 나는 이 정도 아프고 그냥 살 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벗어난 정도로 아픈 분들만 이제 수술로 간다는 거죠. 이 협착증은 이게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되듯이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다 와요. 협착증도 어느 정도 오는데 사람마다 그거를 병으로 인지하는 정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죠. 제가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이제 오는지 저한테 그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다 익명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거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휘어 있죠. 요추 측만증이라는 병이에요. 이거는 옆에서 보면 뼈가 어긋나 있죠. 이렇게. 요거를 전방전이증인 거예요. 전방전이증. 뼈가 어긋나 있는 거 한 군데가 아니고 하나 세 군데가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퇴행성 요추측만증이라고 이게 나이가 드시면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 보면 신경구멍 이런 데 좁아져 있지 않겠어요? 내려오다가. 그러니까는 협착증 증상이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증상?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린 증상. 보행장애가 약간 동반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오는데 이거를 당장 수술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무슨 치료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죠. 수술 부위도 너무 넓고요. 수술 자체도 마비 확률이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수술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또 인접분절에 다른 병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치료는 뭐 어떻게 뭐 좀 어려워요.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때 마비가 안 오게 치료를 조금씩 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씩 치료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허리가 망가지신 분들은 되게 막 짜증나기도 하죠. 내가 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안 좋다.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은데 이 퇴행성 요추측만증이라고 50대부터 시작하는데 운 없는 분은 나중에 이제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도 되죠. 이런 분들이 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은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있고 협착이 종반돼 있죠. 거기다음에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나 뭐 병명이 뭐요? 그러면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 다 들었다는 거죠. 혈액 협착증이란 말씀을. 그런데 협착증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뼈가 어긋나서 전방전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나 협착증인데 전방전이증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방전이증, 뭐 디스크 탈출증 이런 게 있으면서 나중에 그 협착증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상이잖아요. 증상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착증도 있는데 원래 병은 디스크가 마모가 돼서 뼈가 앞으로 나온 병이다. 그렇게 되고 옆으로 휜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분보다 약간 좀 젊으신 분이겠죠.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허리가 휘었죠. 허리가 있고 이분도 측만증이라고 불러요. 이거 허리 통증이 자꾸 반복되십니다. 이분도 반복돼서 왜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여기 4번 5번 사이 이거 보면 디스크 높이가 주부러들어 있죠. 여기도 그렇고 특히 이 자리 요분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서 디스크가 주저물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협착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탈출돼 있으니 그래서 디스크가 주저물러 앉으니까 협착이 왔죠. 이분은 협착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리 걸을 때 아프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협착증은 허리 통증하고 다리 통증 다 같이 일으키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이분도 약간 협착증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디스크 탈출증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좁아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이 나사를 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건데 수년이 지나서 여기 보시면 나사를 자그마치 6개나 박았어요. 이거 3번, 4번, 5번. 아마 받기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거 있죠. 이것처럼 이렇게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최대한 적게 박으신 걸 거예요. 선생님. 처음 수술하신 선생님이요. 근데 문제가 요즘 이분이 점점 양발이 저려온다는 거죠. 견딜 수 없게. 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사 박은데 위야 요 자리. 요 자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 튀어나오냐 하면요. 밑에 뼈가 3, 4, 5번 뼈가 통째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했던 일을 여기 혼자서 여기 2, 3번 사이 디스크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퇴행성 변화가 와서 여기가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수술을 막 정말 너무 저리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나사를 하나 더 박으셔야 되죠. 논리적으로. 여기 디스크 튀어나온 것도 절제하고. 근데 이거 수술을 할 때도 이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게 어떡합니까 이거. 요거는 이제 잘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 디스크라는 건 원래 녹아서 좀 없어지거든요. 그걸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이제 백혈구가 나와서 그거를 없애는 거죠. 그렇게 좀 잘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이라는 게 이게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재생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수술이 조금 더 좋은 테크닉이 개발돼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면 뭐 조직 손상이 좀 적을 것 같긴 하죠.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것들도 이제 100% 증거는 없는 거고요. 왜냐? 그 내시경 수술도 결국 조직을 재건하는 수술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수술인데 덜 파괴시킨다는 거니까 덜이란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수술이 나오려면 앞으로 이 디스크를 재생시키면서 뭐 나사를 박든지 뭘 해든지 하는 수술이 나와야 돼요. 디스크 재생은 골수에서 뭐 줄기세포 같은 거 뽑아서 재생시키고 뭐 이런 치료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곧 그런 수술이 이제 나오면 이제 점점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을 마지막 분인데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이게 좀 저더군다나 알딸딸한 건데 협착이 심합니다. 통증이 거의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근데 보면 여기에 이제 협착증이 왔는데 물론 여기 디스크가 높이가 좀 유지되고 있으니까 옆에 신경구멍 쪽으로는 이제 하여튼 협착이 일부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요 자리 협착증이. 여기 뒤에 그 여기가 황색인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대까지 자라나가지고 꽉 누르고 있거든 신경을. 허리는 좀 아프긴 하시죠. 그러니까 위에도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 퇴행성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20살 때처럼 안 아플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이어리를 가지고서 무슨 뭐 엄청난 뭐 중노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통증은 거의 없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자리를 제가 옆으로 이제 크로스 잘라서 찍어놓은 그 MR에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세요 이거. 엄청나 여기 중심으로 거의 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협착이 한 군데만 오면 다리가 안 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옆에 보면 근육도 좋죠. 그 이분의 평소에 그 취미가 뭐였냐면 자전거를 옛날에 많이 탔대요. 자전거를 그렇다고 무슨 로드 자전거는 아니고 왜 그 일반적인 자전거 있잖아요 좀 탄탄한 자전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이브리드 자전거라고 부르는데 사랑용 자전거도 아니고 사이클도 아닌 거 한 중간 정도 되는 거 타셔가지고 그걸로 자주 이렇게 전국 일주를 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허리 근육이 많이 강화되신 거죠. 그리고 협착증은 희한한 게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아니면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신경이 안 눌리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통증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걸 왜 갖고 왔냐. 협착과 협착증이 이렇게 다른다니까요. 이분은 협착이 있어요. 심하게. 이거 아까 1cm가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수술하셔도 돼요. 하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남아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꽤 심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꽤 자주 와요. 그래서 협착과 협착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미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분들 와 보면은 이거 혹시 근육 운동을 갖다가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좀 열심히 하면 안에 협착이 좀 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사들이 하게 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운동 많이 하신 분은 협착증이 안 오냐? 또 그것도 아니라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협착증이라는 게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갖고 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드린 거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3년 전인데 참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죠. 문득 든 생각인데 북한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고로 뭐 몇백 명 죽은 것도 너무 불쌍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북한 청년들은 막 몇천 명 단위로 죽은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합니다. 이 나라에 좀 평화가 오고요. 좀 그런 일이 없기를, 전쟁도 없고 사고도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늘 말씀드리는 그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아는 데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문수님. 네.
매번 MRI 찍을 때마다 디스크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찌릿한 통증은 없는데 영상처럼 골반부터 허벅지 정강이 근육통이 심해요. 오호. 디스크 아닌데 골반부터 허벅지 정강이 근육통이 심해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디스크는 없는데 왜? 그러면은 무슨 다른 원인이 아닐까요? 일단은 엉덩이에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막 디스크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 관절, 고관절 관절염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니라면 다른 부위에 대해서 진단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MRI를 찍었을 때마다 디스크가 없다는데 그거를 계속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병을 한번 찾아보시지 그러세요. 아니면 허리가 아니고 뭐 등이나 목 디스크도 다리 쪽에 증상을 일으키는 그렇게 운 없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오리지널 시그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 좋은 날. 네. 오리지널 시그널님, 네. 원장님, 저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쉬면 괜찮아지는데 협착증 증상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인데요. 이게 앉아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돼요. 좁아져 있어도. 근데 조금만 딱 일어나서 걸으면 혈액이요, 특히 정맥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경에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조금 있다가 균형을 지르죠. 힘이 빠집니다. 쭉 빠져요. 그럼 또 앉아서 쉬면 또 혈액이 통하면서 괜찮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협착증 증상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소원리 3358님, 예, 안녕하세요. 좌골신경 유착된 것 같은데 이러면 어쩌나요? 아이고. 좌골신경 유착이 허리에서 되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엉덩이 이상근 근처에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엉덩이 이상근 근처에서 유착된 경우에 수술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안 낫는 분은. 그 엉덩이 보통 이상근에다가 주사를 맞아보죠. 대개의 경우에는 뭐 좋아지니까. 5년째 막 디스크도 아닌데 유착이 돼가지고 계속 아픈 분은 막 희귀하긴 하지만 거기 엉덩이 그 유착된 데를 이렇게 뜯어내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수술 대상이신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유착됐다고 그러고 부위가 만약에 엉덩이라면 수술로 가는 분도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통은 그 좌골신경 유착돼 있는 부위에다가 주사를 맞아요. 그럼 주사 성분에 유착된 걸 녹이는 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유착된 게 녹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근육끼리 원래 늘러붙은, 그러니까 근육과 근육 사이에서는 신경이 나오는데 그게 늘러붙은 이유는 보통 스트레칭 같은 거 잘 안 하고 막 운동 세게 하고 이러면 그렇게 되시는 거라서요. 지금부터라도 뭐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예, JJ 오리지널님, 예, 안녕하세요. 예. 허리 협착증이 심하면 대소변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안 되면요, 그건 응급으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사람이 물론 뭐 대소변 조절 안 된다고 죽기 하겠습니까? 그냥 기저귀 차고 말지. 하지만 기저귀 차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기저귀 차면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대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게. 예. 이거를 마미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마미 증후군. 마미라는 게 우리 그 신경이 요추에서는 말꼬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꼬리라고 그래서 말꼬리가 눌려 있는 증후군이다. 그래서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걸 마미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대부분 응급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안 됐죠. 그쵸? 예. 뭐, 우유빛깔 찰나란, 예, 안녕하세요. 네. 60대 남자시고
주사치료나 신경차단술을 맞으면 통증이 바로 줄긴 하는데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이런 치료를 계속 반복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사치료나 신경차단술을 가지고 협착증이 다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아까 수술도 결국은 또 위아래 망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건데, 예. 주사치료나 신경차단술을 가지고 뭐 계속 가긴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뭐 MRI를 본 건 아니니까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반복을 못하는 또 이 하나의 이유가 정말 좋은 약이 있죠.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우리 신경을 재생시키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반면에 그게 면역 기능을 좀 떨어뜨리고 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용과 부작용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약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기는 어렵겠고요. 그 스테로이드 빼고 맞으시면 되긴 합니다.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도 안에 이제 그 협착되어 있는 데를 녹여내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같이 쓰면서 하면 좀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프거나 마비가 진행되거나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겠고요. 계속 반복해 가지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이 우유빛깔 찰나라님이 이게 걸을 때 보행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안 적어서 모르긴 하겠는데, 보행 장애가 있으시면 일단 뭐 주사치료나 신경차단술 말고 그 약이 있어요. 리마프로스트라고. 그 약을 한 2달 정도 드셔보시죠. 일단 한 달은 먹어야 효과 나타나니까 그걸 먹고 나서 통증이 줄어들고 보행이 장애가 별로 심하지 않으면 그냥 사셔도 돼요. 저희 병원에 제가 저희 환자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협착증 약을 한 달 정도 쓰니까 뭐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다리 저린 것도 없어져 가지고 협착은 있지만 그냥 사세요. 먹는 약으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네. 그래서 계속 요약하자면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 네. 우주나무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무릎이랑 고관절도 같이 아파서 어디가 원인인지 헷갈립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 전체가 아픈 경우도 있나요? 이게 이제 허리가 이제 협착증이 오셨다는 얘기는 허리 디스크가 처음에 나빠져 있는 거죠. 허리 디스크는 연골이죠.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나빠진 게 연골이 약해진 건데 연골이 들어있는 데가 무릎, 고관절도 다 있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나빠지지 않고 온몸의 연골이 다 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착증도 오고 무릎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우주나무님 같은 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디가 원인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다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허리 디스크가 나빠가지고 허리 꾸부정하게 다니고 막 이러면 무릎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무릎도 같이 망가져요. 특히 고관절은 좀 예외인데 무릎이랑 허리는 붙어 있는 기관이라고 보셔도 돼요. 허리 아프면 무릎 아프고 무릎 아프면 허리 아파져요. 예.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은 허리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 전체가 아픈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협착증이 아주 굉장히 심하면 다리 전체가 아프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4번, 5번 협착증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리의 바깥쪽으로 전기가 먼저 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리 전체가 아픈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라라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장 수술이 아니라 관리 중심으로 지내고 싶어서요. 생활 속에서 통증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워서 다리를 쫙쫙 벌리는 운동 있죠. 일단 그런 거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기 있죠. 앞으로 약간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어깨에 체중을 실으면서 자전거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거 하시면 이제 허리 근육이 좀 강화가 되니까 좀 낫죠. 근데 협착증인데 참 수술이라는 게 참 답답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접분절병이라고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수술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뭐 여담인데 제가 이제 그 본 환자분 중에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수술을 3번 받았다. 6년 동안 3번 받았다. 내가 처음에 수술 받고 3개월 동안 편안했다. 그래서 자기 나은 줄 알고 소개시켜줬다. 근데 자기가 결국 6년 동안 3번 받게 됐다, 수술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수술을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허리 수술 자체가 조직을 갖다가 떼어내는 수술이라서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비가 진행하니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계속 아프니까요. 자꾸 떼어낼수록 통증이 다른 원인으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술을 당장 받기가 참 싫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 이해갑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수술 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통증을 줄이거나 진행을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욕탕이죠.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는 거. 물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목 쪽에 협착증이 오면 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목욕탕 많이 가시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할머니 분들 목욕탕 많이 가시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걸 받고 나면 협착증 증상, 허리 아프고 다리 저는 건 좀 덜 하시거든요.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목욕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욕탕과 운동. 네. 그리고 답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자튀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자튀김님. 네. 요추 5번 디스크가 심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척추가 고정이 안 되는 느낌이다. 예, 흔들리는 느낌이랄까요? 헬스 열심히 하긴 하는데 평생 수술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이 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척추가 흔들려서 그래, 이게. 거기가 근육이 좀 약해지고 해가지고 뭔가 안에가 이렇게 건들건들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헬스 열심히 하긴 하는데 평생 수술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뭐 평생 수술 없이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운동을 할 때 너무 이 허리를 구부리고 피고 비틀고 그런 종류 운동은 좀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뭐 데드리프트라고 아세요? 뭐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스쿼트 같은 것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반만. 그리고 나중에 수술을 받으시려고 그래도 헬스는 평소에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열심히라는 게 자주 하시고요. 그 강도를 너무 세지 않게 통증 점수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3점 정도 미만 되게 3점 미만 되게 꾸준하게 평생 하시면 뭐 수술 없이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느낌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디스크가 많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척추뼈가 흔들릴 때 이런 말씀을 하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틀고 특히 비트는 거 그러니까 볼링이 제일 위험해요. 그런 식의 운동을 안 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불행한 바나나님, 이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불행하긴 하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건지 뭐 욕심이 너무 세서 불행한 건지 아니면 정말 불행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가진 어떤 욕구가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불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행복은 모르겠는데 불만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이기도 해요. 네가 불행한지는 너의 행복은 내가 책임 못 지고 다만 너를 만족하게 해줄게.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상품이기도 하죠. 네. 행복한 바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협착증 진단받고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를 매일 먹게 되는데 이렇게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간이나 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진통제 중에 일단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진통제들이 진통소염제죠. 진통소염제 정확하게는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 복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거나 중간에 약의
좀 쉬는 때가 있어야 돼요.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혈관염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나프록센이라는 진통소염제가 있는데 그거는 혈관의 염증을 가장 덜 일으킨대요. 그래서 장기 복용하시려면 나프록센, 낙센이라고 상표로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그런 쪽을 좀 계속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간에는 무리가 보통 안 가는데요. 위에는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진통소염제는 위궤양을 일으키죠. 왜 그러냐? 진통소염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갖다가 억제하는 건데 프로스타글란딘이 두 가지 역할을 더 하거든요. 그 위벽을 보호하는 거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 그는 반드시 혈관하고 위벽을 손상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까지는 뭐 한 달 먹었는데? 한 달은 괜찮은데, 물론 예민하신 분들은 며칠만 먹어도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막 몇 개월씩 드실 때는 좀 쉬는 타이밍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에는 큰 무리가 안 가요. 특이하게도 간에는. 네. 타이레놀이 간에 무리가 갑니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네. 별로 그런 것도 간에 무리는 거의 안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레스업 다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쉬었다가 하는 걸 반복해요.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신경 손상이 평생 남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는 병인데 이게 저려서 쉬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그러니까 빨리 쉬면 신경 손상이 손상이 없는데 빨리 쉬지 않고 자꾸 다리 저린 게 진행이 되면 신경 손상이 남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면 신경 손상이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심하신가 봅니다. 이게 참 협착증 증상인데, 빨리 이 증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뭐 약을 쓰시든지 뭐 주사를 맞아보든지 해서 빨리 없애야 되겠어요, 이거. 절여서 쉬었다 가는 증상은 신경 손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좋은 대답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질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 찾는 김영사님. 네. 형사님이세요? 예. 무섭습니다. 네. 죄 지은 건 없는데 형사님들만 보면 무서운 요즘 제가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그 프로를 즐겨 보는데 아주 그냥 형사님들 안 계시면 이 나라 큰일 나겠더라고요. 악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네. 50대 직장인인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뻣뻣합니다. 협착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앉는 자세나 스트레칭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일단 앉는 거를 계속하면 결국은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하거나 뭐 완화하기 위해서는 앉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만든 스트레칭이 있으니까 뭐 그거 해보시고 디스크가 멀쩡하다면 보통 허리 뒤로 젖히는 걸 하죠. 맥킨지라고.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맥킨지. 그거 하시고 이게 앉는 자세는 결국은 요추 전만이라고 그래서 베개 하나 허리에 놓아. 그렇게 돼 있는데 베개를 하나 넣어도 계속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좀 어느 순간은 좀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빈둥대시거나 그러는 게 좋죠. 가장 위험한 거는 바른 자세를 똑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세 아무리 좋은 자세도 결국은 나쁜 자세가 되니까 자세를 계속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앉는 자세를 아주 그냥 불량스럽게 앉으면서 자세를 계속 바꾸는 게 제일 안전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막 대충 앉았다가 그런 자세를 계속 바꿔주는 거죠. 뭐 같은 자세로 이렇게 속칭 사무라이 자세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계속 그런 자세가 아니고 계속 좀 이렇게 막 흔들기도 하고 막 바꿔주는 자세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저희 때 중고생 때는 딱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막 눈에 불 켜고 이런 자세가 결국은 계속 똑같은 자세니까 허리 안 좋은 자세였더라 이거죠. 좀 이렇게 그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비틀고 이게 좋았던 거예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대충 자세 취하면서 교수님 무슨 뭐 이거 아니에요? 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건방지게 스리. 그런 자세가 사실은 좋은 자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앉는 자세를 가지고 예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앉는 자세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자세는 존재하지 않지만 허리에다가 굳이 뭐 계속 좀 앉아 계시려면 베개 하나 넣고 앉아 계셔라. 요추 전만이라는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허리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보통 많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봉골레 불당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가 허리 MR을 찍어보니 협착이 심하다고 하는데 통증은 의외로 심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미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네, 물론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이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이죠. 수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하는 수술이 아니죠. 수술은요. 정상적인 조직을 떼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약간의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그 장애가요. 지금 있는 협착으로 인한 증상보다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수술을 미리 한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여드린 그 협착이 심한 그분 여태까지 나이가 거의 뭐 75세 넘어가셨는데 지금 수술 안 하고 잘만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허리 운동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막 허리 심하게 구부리고 피고 돌리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거나 뭐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좀 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뭐 실내 자전거를 타시든죠. 어머니 연세가 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허리 관리를 하고 뭐 제일 좋은 관리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허리 좀 오늘 좀 뻐근한 것 같은데 일 좀 할때 뻐근한 것 같아 어떡하지? 참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동네에 의원들 많으니까 우리나라 의원 많은 게 뭐가 좋겠습니까?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되죠. 물리치료를 받으면 그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엔. 디스크가 왜 망가지겠습니까? 결국 근육이 자꾸 잡아당겨지니까 망가지죠. 근육이 이완이 되면 디스크가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미리 수술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넉넉히 기다릴 게 아니고 자주 좀 가서 자주 가가지고 이렇게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증상 좀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아마 일주일 정도 약 드시고 좋아지고 이런 걸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예. 네. 아직 2분 남은 걸. 예.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운동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자전거 있죠. 자전거. 제자리 자전거도 좋고 그냥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타는 거 그런 자전거 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은 좀 위험하고요. 허리에. 그리고 산악 자전거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근데 산악을 가라는 게 아니고 산악 자전거 가지고 일반적인 길을 다니시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자전거 운동을 좀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아까 갖고 온 그 MRI를 보면은 그분이 정말 뭐 전국 일주도 하고 그러셨다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바로 이 자전거 같은 거로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허리 근육 운동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운동도. 10점 만점에 3점 미만 되게만 운동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협착증 참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고요. 현재까지도 인류가 아직도 100% 극복 못한 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합쳐지면서 그리고 재생 치료가 이제 임박했거든요.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임박했습니다. 재생 치료하는 것이요. 조만간 10년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 얘기,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한 달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